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무섭습니다. 4% 넘게 올라서고 있고요. 방송 중에는 한 4.13%의 급등을 코스닥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과연 장 마감까지 유지가 될까요? 저희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긴급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혜용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다. 클래시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4분기 컨센서스 실적이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시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4분기 이 아쉬운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인지 아니면 다른 기대감이 있는 건지 네. 정혜용 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말씀해 주신 게 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뭐 이 클래시스 하면 아마 그 슈링크 아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님도 슈링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또 미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해봤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마취약을 바르고 네. 하긴 하는데 그래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네. 주변에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들어보니까 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슈링크가 물론 최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2, 3년 전부터 굉장히 핫했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화장도 좀 안 하게 되고 또 미용 같은 경우에도 또 특히나 이제 슈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좀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이런 미용기기 업체들이 대표적인 이제 또 코로나 타격을 받은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좋은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4분기 아시다시피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작년 또 4분기에부터 이제 또 거리두기가 또 진행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이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품 매출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좀 주가에는 선반영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가가 아시다시피 4분기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과거에 이 슈링크 모델이 이제 서혜지 씨가 이제 모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4분기에 광고 모델을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탑 이제 배우인 이제 이나영 씨로 이제 네. 교체를 하면서 광고비가 상당히 좀 올라갈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어느 정도 이익률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1분기에는 이제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서 또 향후에 이런 해외 진출, 즉 이제 북미라든지 뭐 중국 시장 이런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더해지면서 오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가 의료기기 자체 판매보다 소모품으로 네. 벌어들인 돈이 되게 많기 그렇죠. 때문에 카트리지 교체 비용. 그래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냥 우리 기기 써보세요라고 기계를 주고 소모품으로 돈을 버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클래시스 하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최대 주주 변경, 네. 베인 캐피탈로의 변경이었잖아요. 네. 이 변화를 통해서 또 이 베인 캐피탈이 좀 잘 운용해서 높은 값에 잘 판다라고 들었는데 네. 좀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봤던 시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향후에 또 이제 지금 현재 클래시스의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지금 배당 성향이 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캐펙스 투자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기기만 병원에다 이제 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떠올려 보면 프린트, 이제 신도리코 같은 그런 프린트 기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회사에 보통 신도리코 이러한 프린트 기기가 다 이제 깔려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다음에는 이제 그런 카트리지를 교체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슈링크 이제 기기를 깔아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카트리지 교체 수요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한 좀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뭐 캐픽스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쌓이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향후에 배당 성향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이제 PEF가 보통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엑시트를 위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작업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상향을 해서 주주 가치를 또 이제 상승시키는 그러한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에 충분히 이러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 성향도 좀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기업 가치를 레벨업 시킨 다음에 이제 엑시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러한 PF로의 교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 아쉬웠고 또 최대 주주 변경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게 됐습니다. 이 과거를 볼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클래시스에 투자해 볼까요? 한 줄 평으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또 여성분들이 이러한 미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이미 작년 거의 초반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상당히 좀 좋은 좀 투자의 좀 기회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신제품 출시 효과 본격화 기대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자. 클래시스 투자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주 일어설 수 있을까요? 효성 첨단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에서 수소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효첨소를 포함한 다른 이제 수소 대표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앞서 클래시스처럼 시장 덕을 본 건지 아니면 수소와 관련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지 오늘의 상승 요인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 덕도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주가 흐름, 차트 흐름 보시면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제 어제죠.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그 수소 관련 그런 ETF가 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멀었었던 그런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었는데 오늘 수소주의 상승과 함께 이런 리포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종목 역시 리오프닝의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운송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노동자들도 돌아오게 되고 운송 수요도 늘어나면서 타이어 판매가 늘어날 거다. 그럼 또 타이어 코드하는 효성 첨단 소재도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만 그게 이제 빨리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시간의 문제. 그렇죠.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이러한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운송 비용 증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 지금 쇼티지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쇼티지 문제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금 사실상 지금 시기를 가늠하기 지금 힘든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만일에 이러한 물류 차량용 그 반도체 이슈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가동률이 좀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또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또 대표적인 또 수혜주 중에 하나로 좀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이슈가 해소될 기는 좀 힘든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하반기 이후를 보고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사실 이 효성 그룹주가 뭐 친환경 수소, ESG 시대에서 가장 기대해봤던 SK와 함께 기대해봤던 또 대표적인 그룹인데 주가가 작년과는 또 확연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1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의견 언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수소 관련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정책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러한 대선 관련해서 수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글로벌 지금 각 국가들이 이러한 친환경 전환 물결에 힘입어서 이러한 수소 산업에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주가 역시도 지금 뭐 작년에 하반기에 주가가 이제 80만 원대에서 지금 40만 원대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한 6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 지금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절반 정도를 되돌린 한 6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 가격은 뭐 한 최근에 최저점이 3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선을 저점 라인으로 좀 보시면서 지금 한 40만 원대 중반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입니다. 또 대선 이후에 수소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진다면은 또 한 번의 테마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테고요. 이제는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어제 급락 후 오늘 급등하는 녹십자입니다.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적자 전환이라는 단어가 달렸고 네. 매번 이제 4분기 때마다 실적이 좀 이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4분기에 비용 집행을 좀 하기 때문에 네. 4분기에 상대적인 실적이 좋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유통 계약이 좀 종료가 되면서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또 마케팅비를 좀 집행을 하면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4분기마다 항상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실적에 대해서 특별한 뭐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를 봤을 때 4분기가 이제 반복돼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의 이 상승을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리포트를 보니까 다가오는 2월 25일에 네. 눈여겨보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는지요? 네, 일단은 녹십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거의 또 유일한 모멘텀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IVIG 10%의 그 미국 FDI 허가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FDA에서 허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혈액 제제 북미 시장 진출로 인해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근데 이 일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백신 유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FDA 허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이 결국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녹십자도 좀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 백신과 관련한 호재를 다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뭐 얀센 관련한 이야기가 카더라로 돌았지 한 번도 호재로 반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 FDA 허가를 받았으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이거는 비단 뭐 녹십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굵직굵직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에 시장 컨셉 자체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전형적인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즉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러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비롯해서 또 실적과 무관하게 크게 상관없이 이러한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이제 긴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고 PER 주라고 하죠.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그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시장 컨셉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은 전형적인 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지난 2015년, 16년처럼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에는 국산 그 신약들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판매 여부가 관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님도 그러셨어요. 녹십자 주가가 반토막 났죠. CMO 기업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셨으니 녹십자 오늘 반등에 속지 말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뭐 지금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50만 원대 고점이 이제 50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맞아요. 20만 원을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사실상 이제 주가가 이제 2020년도에 상승 출발하기 거의 시작 초기 단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언제든지 뭐 반등이 조그마한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FDA 허가에 대한 부분, 이러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허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이러한 허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 오늘의 상승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DA 허가 뉴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